설계 변경 제약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설계 변경은 굉장히 종합적이죠. 그래서 설계 변경 객체에 특히 이제 제품 구조 전체를 두 개나 연결해서 올드, 뉴 두 개나 연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변경 이력도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워크플로우 연결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변경 객체는 굉장히 복잡한 제품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약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자료가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규칙들입니다. 지켜야 될 규칙들.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다 이제 사람이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정보 시스템에서 이런 제약 조건을 이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제약 조건이 무슨 뜻인가 하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 정보를 쭉 보고 있는데 어떤 학생들 정보 속성 중에 생년월일이 있어요. 근데 그 생년월일이 2050년 이렇게 돼 있어요. 2050년. 그러면 잘못됐죠. 생년월일은 최소한 뭐 지금 올해보다는 앞서야겠죠. 또는 우리가 이제 대학교를 뭐 몇 년도에 들어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20살 이후에 대학교를 꼭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올해보다 20년 전에 연도가 생년월일이 돼야겠죠. 근데 2050이라고 적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일관성을 해친 자료고, 그런 것들을 지키는, 예를 들어 2050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년월일에 연도에 넣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해줄 수 있는 게 제약 조건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설계 변경 객체에 어떤 정보들이 쭉 연결되고 들어가는데, 그때 그 잘못된 어떤 정보로만 보면 그 정보로서는 잘못 입력된 걸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제약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대표적인 건 아니고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정보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제약 조건을 자동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통해서 아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제약 조건은 뭐냐면 설계 변경이 이제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 1650010이라는 부품이 설계 변경이 일어났고, 그 아래 부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품들이 많이 이제 제품 구조가 있으니까 부품들이 많은데, 그걸 지금 막 설계 변경하고 있어요. 1650010이라는 설계 변경을 막 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 아래에 있는 부품 중에 하나인 1650030이라는 부품을 누군가 또 설계 변경해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설계 변경이라기보다는 그 1650030이 또 다른데 공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하나의 부품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설계 변경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사람이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설계 변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설계 변경하고 있는데 다른 설계 변경 하위에 제품 구조가 들어가 있고 그거를 변경하려고 그러면 막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어떤 부품이 설계 변경 막 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그걸 설계 변경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단순한 게 아니라 제품 구조 아래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하나의 설계 변경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예로 들 거는 뭐냐면, 거기 이제 역시 1650010이라는 부품을 지금 설계 변경하고 있는데, 그게 가만히 보면 세 군데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옵션 1200, 그 다음에 1100, 1000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위에 뭐 모듈이죠. 모듈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설계 변경이 되면 이 세 개에 다 영향을 주죠. 똑같이 영향을 줘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0번 옵션은 설계 변경이 끝났어. 그러니까 이거는 모델 아웃 됐어요. 이제 설계 변경하면 안 돼요. 그거를 변경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설계 변경 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거기까지 연결을 해 놓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를 공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 설계 변경, 아래는 다 바뀌었으니까 그냥 위에는 다 바뀐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골라서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설계 변경 제약 조건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나타난 거는 그런 두 가지 이제 제약 조건이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이런 우리가 객체를 배우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제약 조건을 걸어서 일관된 제품 정보, 설계 변경 정보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거는 앞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설계 변경이 공유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자세히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EC 10, 11, 12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설계 변경이 있죠. 그래서 그 설계 변경 이력이 거기 이제 쭉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 EC10은 아래 650010이라는 조립품, 그러니까 이제 변형품이 아니라 조립품이죠. 조립품의 설계 변경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EC1112는 그 두 개의 옵션이라 되어 있는데 모듈 설계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듈 설계 변경은 결과적으로 이유는 같은 어떤 조립품의 변경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 변경을 각각 EC1112를 각각 전부 다 아래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설계 변경 이력을 남기지 말고 EC10이라는 조립품 설계 변경을 하나 만들고 그것을 하위 설계 변경으로 연결을 하면 우리가 일관되게 중복하지 않고 이 설계 변경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서브 EC, 하위 설계 변경이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게 바로 여기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까지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